자,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시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자, 대표님 오시기 전부터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선화를 외쳐주셨는데 지금 이것만 하나 딱 여쭤볼게요. 저희가 앞서 미국에서 좀 어지러운 뉴스들도 많이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뉴스들은 안 좋은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털고 좀 다시 가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조금 들기도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 뉴스와 시장 대응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좋겠죠? 일단은 뭐 저는 수익이 나 있으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수익을 한번 우리 확실하면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수보다 연말 12월 지수가 더 높은 곳에 있을 거기 때문에 강조해 주셨죠.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아마 연말 기준으로 수익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또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모르는 게 그렇게 강하게 갈 겁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또 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뭐 이런 갑자기 돌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말고 팔까 말까 하면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그게 딱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시는 각자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그 나의 어떤 투자 원칙과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봤을 때 저는 뭐 굳이라고 생각하지만 테슬라 수익 많이 났는데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하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절대로 나쁜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계좌에 붙어 있는 플러스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도를 해야지 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난 다른 거 한번 사봐야지 뭐 살 거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리스크 관리는 뭐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연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금요일장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시장입니다. 뭐 역시 FOMC 덕분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계획이 나왔죠. 뭐 그동안 시장은 25bp 할 것인가, 50bp 할 것인가, 뭐 서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25bp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좋은 거는 일단은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여전히 굳이 올해 두 번이나 더 해야 될까? 그냥 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10월 달도 말에 있고 그리고 이번 달도 말에 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어떤 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월 달에 2달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굳이 지금 해야 될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분위기 봐서 뭐 12월 정도는 그래서 저는 원래 예상했던 게 9월, 12월이었거든요. 네, 9월, 12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다들 이제 올해 9월 포함해서 3번 정도는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가면서 조금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2번이든 3번이든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장도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대를 좀 섞어가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더불어서 앞서 뭐 시장에 지금 살 거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역시나 또 어디를 봐야 할지 저희가 개장 점검 후에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54% 오르면서 3,463선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탄력 속에 0.68% 오름세 868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탄력 보입니다. 우진이 두 자릿수대의 상승불 현재 13,5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획 전해드린 가운데 전반적으로 오늘 원전주 강한 탄력 보여줍니다. 한신기계도 4%대 넘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주 그럼 바로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지고 있고 국내도 고스란히 그 흐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바라만 보다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신규 진입을 지금도 좀 노리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못하신 그러니까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손이 진짜 안 나가거든요. 원래 이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는데 일단 뭐 지금 따라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원전주라는 게 왜 다시 우리가 이 관심사에 올랐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AI라는 테마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AI에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엔 굉장히 많은 전력이 수요가 되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불 태워서 하겠냐 하다 보니까 이제 원전 좀 위험하다도 원전에 대한 각광을 이제 테마가 각광받게 된 것인데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AI 테마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않는 이상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큼지막한 기업들 말고 사실 중소형 기업들은 지지난 정권이었죠. 다 죽여놨어요. 이제 원전 탈원전을 하면서 이제 다 네. 힘들었었고 실제 저희 힘들었죠.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사업을 하시다 정말 도산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는데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원전을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어요. 게다가 또 최근에 SM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술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이제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을 짓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 원전을 짓는데 이제 기술을 뭐 좀 보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관련 기업들 특히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할 때 좀 많은 서포트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다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사이트를 좀 길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오늘 그렇죠. 매수했는데 내일부터 당장 떨어진다라면은 떨어질 때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밑에서 좀 더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비중을 올리실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전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계좌에 절대로 25% 이상 비중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 일반 기업들 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런 원전 테마들은 이제 전체 비중에서 한 10% 내외 쪽이 제일 적절하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도 국내도 조금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원전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자, 지금 미국과 비슷하게 가지만 그런 기술력에서는 좀 다른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주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막 두 자릿수 상승불 급등세 나타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뭐 미국에서도 52주 신고가 랠리 이어왔고 하지만 그런 기술력이나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일단 기대감만으로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미국의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단기간 그쵸.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젠슨왕 CEO도 예전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이건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 후의 얘기다 얘기했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점이 빨리 오니까 이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형주들 미국에서는 이제 M7 기업들이 먼저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좀 조용하니까 그 수급들이 낙수 효과로 이제 중소형 기업들로 네.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러셀 2000이 상승 최고치를 갈아치운 그쵸.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내 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가지? 코스피는 상승 최고치라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계좌를 딱 열어보시면 대부분 코스닥일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예를 들어보면 네. 아시겠지만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이끌어주고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서 낙수 효과로 이제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코스닥 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코스닥 기업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오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먼저 이끌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실컷 어느 정도 상승률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수급이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가면서 이제 코스닥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러셀이처럼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좀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단에 있는 이런 원전 관련 기업들도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네, 투자 가능성은 여전히 하고 투자 가치는 여전히 있고 올 연말까지 봤을 때 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중에 오늘 딱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슬슬 우리가 믿을 스물케 봐야 할 네. 때일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러셀 지수도 함께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가 조금은 뭐 금요일장에서는 숨고르기 했는데 지금 스몰캡 봐야 할 때인가요? 그럼? 그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스모캡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나라 코스닥도 조금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진짜 안 올라온 기업들 많거든요. 코스닥이 진짜 괜찮은 기업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기업 많고 그리고 차트를 이제 짧게 보지 마시고요. 네. 최근 한 2, 3년치를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시면은 최근에는 진짜 바닥에서 한 50% 올라왔네 싶지만 딱 열어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뭐 저PBR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잘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1차 밴더, 2차 밴더 같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를 좀 올리고 싶으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낫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도 괜찮고 코스닥도 괜찮고 근데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 실적만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철저히 제가 봤을 때 실적 안 좋으면은 못 가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중소형 단에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말든지 간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조금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 미국으로 가는 비자 수수료 갑자기 100배가 뛰는 건 와, 좀
굉장히 뉴스에서 보기 놀라운 숫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수수료, 비자 수수료는 고용주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빅테크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인도인들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고. 아, 참. 그러니까 그 비자를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비자의 대부분이 중국인과 인도인이에요. 그랬죠. 아마 두 국가 네. 합하면 90% 수준이 아마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가 될 거다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이랑 인도가 이제 관련 이제 그 전문인 비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 국가가 미국이랑 협상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협상 카드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네. 우리나라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서를 달았죠. 어떤 거 단서를 달았냐면 1억 4천. 근데 예외. 우리 미국한테 도움이 되면은 예외 조항을 걸겠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 그래요? 인도도 네.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도움 좀 돼 보지 이런 느낌. 그 중국 어떻게 생각하냐 니들 이렇게 딱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지금 그 제재안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실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무비자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그쵸. 그냥 제재안 중에 하나지 우리나라한테 뭐 영향 줄 만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1억 4천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일하면은 10만 불 정도 연봉을 받아간다 하더라도요. 절반 세금 날리니까 이제 1억 4천 이걸 벌려면 2년 이상은 써야 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단서를 보면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건 중국 인도 이거는 이제 제재다. 노리는 거다. 네, 노리는 거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증시로 퍼져가지고 뭐가 어떻고 미국의 무슨 뭐 신뢰도의 문제가 어떻고 하여튼 지금 미국 언론들이 열심히 기사 써요. 막 트럼프 막 또 이게 자꾸 이제 내리려고 네. 엄청 걸 쓰는데 중간 선거 기간도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에는 전혀 문제 없고. 이제 이것도 정치의 노름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의 사이트나 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정말 이만큼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다. 전혀요. 네, 전혀요. 대표님, 그럼 여기서 잠깐 현대차 이야기로 저희 네. 좀 갔다 올게요. 주말 사이 현대차도 좀 뉴스를 여러 가지 오늘 네. 개장 전에도 쏟아냈는데 우선은 뭐 미국 현지에서 조지아주 쪽에서 네. 미국인 채용을 늘리겠다. 네. 이런 소식들 전해왔고요. 또한 현대차 사장이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 네. 관세 충격을 우리가 좀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여서 일부 기사에서는 도요타가 이만큼 올릴 때 현대차는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괜찮겠나? 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현대차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경영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는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은 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장의 매출을 위해서는 네.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당장의 매출보다는 좀 더 이제 미래를 본다라는 그런 전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을 때도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만큼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 그렇죠. 반면에 네. 어떤 기업들은 우리 관세 올라가도 안 올리겠다라고 한 기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기업들이 이미지 메이킹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럼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이 기업은 안 올리는구나라는 이미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건 미래를 보고 이제 베팅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는 진짜 당장의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아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페이퍼를 볼 때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만큼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린 너희들한테 이렇게 네.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미 정부나 아니면 이제 미국인들한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의 매출을 좀 포기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 사실 근데 기업들이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 광고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붓는 거잖아요. 광고비 좀 줄이면 돼요. 광고비 좀 줄이면 되고 이제 이 손실 가는 거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한번 잘 되면은 한 6개월 있다 다시 금액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 이미지 메이킹 된 거에 각인이 되지 그 이후의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잘한 액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네. 리포트도 나오면서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현재 1% 내외 상승률을 켜내고 있고요. 자, 대표님이 사실 애플 빼고는 하나의 유행어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아이폰 17이 지금 일단 좀 잘 팔리기는 하는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네. 어떤지 좀 모르겠어요. 기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크게 가지냐 못 가지냐의 차이인데 아. 엔비디아는 완전 반대죠. 엔비디아는 기대치가 눈높이가. 이만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도 휴대폰 파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너희는 휴대폰을 1000대를 팔 거야. 근데 걔들이 999대를 팔면 실망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은 애들 한 300대 팔 거야 했는데 330대 팔았어요. 우와, 그거 넘어섰네. 가지고 야 이렇게 예상 된다. 야 진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업 차이는 그겁니다. 지금 애플에 대한 기대치는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팔리네 이거건데 팀쿡이 여전히 이제 중국 쪽의 매출에 집중을 해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지금 미국이랑 그런 제재 상황에서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꼬여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휴대폰을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폰 11을 쓰잖아요. 좋은 게 나오면 제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바꿀 생각 없고요. 이번 것도 보니까 위에가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뭔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물론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애플 빠라고 하는 팬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이번 좀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 기대치보다 그래도 좀 더 잘 팔린다 그거지 우와 뭔가 어메이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눈높이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은 아닌 건 알겠어요. 네. 보유자는 좀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요? 보유자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살 게 너무 많아요. 많이 밀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애플보다 테슬라가 낫다는 말씀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린 이유가 그 이후에 테슬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투자할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여전히 지금 애플도 뭐 좋은 건 알겠다. 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우리가 막 어디서 계속 돈이 들어오면은 다 사면 돼요. 그냥 애플 사놓고 한 5년 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에 네. 대한 투자하실 그 비중 자체를 다른 M7 기업 쪽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또 우리 시장 오늘도 뭐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잠깐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그래도 조금 양매수 들어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걸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그래도 아직 더 여력이 남아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수급 동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주주장로서 이슈가 사라지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뭐 진작에 이랬었어야 되죠. 진작에 불필요하고 막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이 괜히 나와가지고 무슨 전략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대주주장로서 이슈가 사라지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다시 한번 경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나오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외국인들이 아마 중심으로 잡아주는 시장 자체는 올 연말까지 일단 최소한 올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개인이랑 기관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근데 기관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기관들은 지금 어쨌든 브로커리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수매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기관에 대한 투자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연기금 좀 중요하죠. 연기금은 좀 길게 사이트를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이랑 뭐 외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그 가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선에 다시 좀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네, 맞아요. 네, 금리 인하하고도 달러가 강세를 가더라고요.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3분기만큼은 이제 환율이랑 이제 채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이번 3분기만큼은 채권이랑 환율 제가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분석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외부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변수가 맞아요.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과 이 채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중요도는 충분히 있지만 최소한 3분기 정도 이제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런 불안함이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결국 환율도 이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안정을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외부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조용해지는지 잠잠해지는지를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에 대한 점도 여쭤봤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3% 넘게 상승률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한 곳도 한 2곳 정도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가능성 좋아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10만 원, 11만 원 갈 수 있다 보는데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증권사들이 이렇게 막 너도 할 것 없이 다 올렸다가 그분들 한 3, 4개월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올릴 이유 없고 HBM 나올 때까지 못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11만 원 올리니까 좀 제 마음속에 또 불안함이 나오죠. 항상. 그러니까 또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이런 설레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0만 원 이상 가 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이 사실 제일 중요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대주주장로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못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MSCI 인덱스에 대해서 딱 그 밸런스대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시면 거의 삼성전자만 23%예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펀드를 만든다. 1억을 사면 2,300만 원을 그냥 삼성전자 사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수급은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분간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연말까지 들어온다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연말까지 매수를 계속 삼성전자 해준다고 보면은 10만 원은 아마 올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라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만약 HBM 소식 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게 리포트 제목들에 좀 HBM 관련해서 신뢰도를 쌓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연말까지도 10만 원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채팅창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진진이님께서는 이제야 들어왔네요. 선영 대표님 오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선영 대표님의 인사이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밤 이번 주 미국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기존에 3분기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계속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11월까지 마무리가 지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일단 우리가 다음 주까지 있으면 그 다음 주부터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익 실현 나올 겁니다. 개인들 차익 실현 모임을 나올 건데 그거 그대로 아마 외국인들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대로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명절 끝나고 와서 살 때는 또 이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드릴 답은 그냥 하나요. 뭐 명절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명절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현하셔야죠. 근데 그게 굳이 아니라고 하면은 올 12월까지는 내 계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두시면은 뭐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전략도 짜주셨고 미국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쥐팡님께서 선영 대표님 나오시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요라고 이렇게 함께 좀 유도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많은 애정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뵐 수 있죠? 네. 네, 내일 화요일에도 김선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